군산 백석제에 전북대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환경청이 백석제의 환경 파괴 우려가 높다며 건립 계획을 반려했고 전북대병원은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자치단체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조제 관할 결정에 반대와 환영으로 나뉘어 볼썽사나운 대립 국면입니다. 전북군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일본의 지방공항인 도토리현 공항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놓고 논란이 컸던 백석제, 환경당국이 병원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가 높고 보안 대책은 부실하다는 겁니다. 전북대병원은 이를 수용해 백석제 말고 다른 부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군산 백석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백석제의 군산분원 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군산 백석제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1급 습지임에도 보전 대책이 부실했다는 판단입니다. 환경청은 물고사리와 양뿔사초 등 희귀종의 서식 현황과 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습지 건조화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전북대병원은 환경청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며 부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병원은 이를 겸허하게 수용해 부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역시 환경청과 전북대병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즉각 환영했습니다. 백석제의 가치는 이미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백석제의 병원 건립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만금환경청은 무조건적인 자연보전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에 걸맞는 환경 정책을 펴 군산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환경당국이 군산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병원 건립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립대병원 건립을 반려하면서까지 보호하려 한 백석제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환경당국의 이번 결정은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의 의미와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급 습지로 평가되는 군산 백석제. 멸종위기종 2급인 동미나리를 비롯해 물고사리와 각시수련 등 160종이 서식하고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뿔 사초가 집단으로 자생합니다. 법정 보호종인 삭과 황조롱이, 새매 등 200여 종의 동물들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북방개와 남방개 식물이 함께 서식하는 독특한 습지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로 봤을 때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남북 쪽 것들이 만나는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생물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당국은 개발로 인해 이 같은 환경적 가치가 일거에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이라는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환경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건립 계획 반려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환경청은 환경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건립 주최 측이 병원 건립이 불가능한 대체 부지를 제시하는 등 환경 문제를 가벼이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백석제 부지가 아닌 대안부지를 빠르게 찾아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전북대병원 건립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겪었던 백석제가 결국은 보존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는 백석제 보존 방안과 함께 군산 지역 내 새로운 부지 물색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도내 여성단체들의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보다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여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경찰청장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김재원 전북지방청장을 해임하고 성폭력 근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과 김제 두 지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결정이 잘못됐다는 군산시와 환영 행사까지 벌인 김제시.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정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청사 전면에 나붙은 대형 현수막, 시내 도로에도 현수막이 질비합니다.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를 도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군산 시민들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너무 그 판결 그 평수에 의해서 너무 많이 치중이 되었더라고.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따라 현재 1호 방조제 사이에 있는 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라며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군산과 마찬가지로 김제 역시 거리에 현수막 물결이 넘치지만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일제시대에 끊겨 오랜 수건이던 바닷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환영한다는 문구들입니다. 더구나 김제시는 지난주 시민 한마당 행사를 마련해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귀속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격앙된 군산시를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김제 지역이 센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군산이나 부안의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처럼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정이나 협의를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 이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 새만금 특별시 추진을 밝혔다가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 제기와 항의를 접한 뒤 해결 노력도 의지도 꺾인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표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의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새만금 인접 시군의 볼성사나운 땅 다툼 속에 전라북도의 조정력은 실종된 상황.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토리현의 사례로 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알아보고 서너 개 공항이 외국 관광객을 독점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항 정책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인구 57만 명으로 일본 현중에서 가장 작은 도토리현. 매주 우리나라 관광객 5,600명이 찾을 만큼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과 도토리만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선을 가진 공항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론스톱으로 오니까 오는 거지 갈아타고는 힘들어. 한국 관광객 8천여 명이 지난해 도토리현 관광에 쓴 돈만 74억 원. 올해는 2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은 농촌 지역인 이곳 도토리현을 포함해 한국발 정기 항공편이 운행되는 일본 내 공항은 무려 40여 곳이 넘습니다. 반면 일본 관광객이 방문 가능한 한국 내 공항은 인천과 김포, 부산, 제주 등 기껏해야 너댓 곳에 불과합니다. 자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의 90%가 서울로에 편중되고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관광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제도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유고도 익산과 유네스코 음식도시 전주 등 전북의 관광 경쟁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관광객은 전주 한옥마을 대신 서울 북촌을 보고 서울 명동에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보고 돌아가는 상황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地方を大切にするって言った時に本当に大切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どうかは空港なんかを例えばきちんと地方に整備してそれを活用するってことをするかどうかで分かるとも言え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로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뛰게 할 동력은 지역 균형 발전이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바로 국제공항이라는 사실이 일본 도토리현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산림 규모를 올해보다 2.3%가 늘어난 5조 2,56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는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자체 수입이 늘어나면서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농업과 관광, 탄소를 중심으로 재정 수요를 확대하는 내년도 실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환경 예산은 감소폭이 컸습니다.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탄소 융복합 소재 기술 지원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인 탄소 지원 법안은 전북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관련 기업을 보유한 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주에 탄소 섬유 특화단지와 산학연 거점시설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탄소지원법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익산시장 재선거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최정년 전북도당은 다음 달 13일까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덕성과 당선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익산시장 재선거에는 당 내에서만 10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당이 처음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의 재료는 대부분 대량 유통 구조 속에서 타 지역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전주시가 지역 내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주푸드 장기 플랜을 내놨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대표 향토 음식인 전주 비빔밥.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전주의 먹거리 시장에서 전주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율은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전주에서 나오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한 5에서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전주의 농민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주 농민 2만 5천여 명 중 70% 이상이 가족 단위 소농인데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구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팔 곳을 정인해야 하는데 앉아놓고 농사만 이제 바디 쓴 게 땅을 묶을 수는 없고 농사를 짓는데 이 판로가 잘 안 돼요. 단절돼 있던 지역 내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겠다며 전주시가 전주푸드 2025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3곳에 농가 직매장을 개설하고 착색제나 GMO 등이 들어가지 않은 가공식품도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밥상은 물론 학교 급식, 일반 음식점까지 지역의 생산물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주산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까지 끌어올려 연 2천억 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전주푸드 사업에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총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주시의 예산 확보 문제와 농산물 품목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서남대학교가 정상화 계획서를 이번 달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이 설립자의 횡령액 330억 원의 보전을 포함한 재정 투입 일정 등이 담긴 정상화 계획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정의사 체제 전환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허가가 취소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자림복지재단에게 임원을 해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달까지 법인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재단 친인척이 장애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하고 보조금 17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12살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씨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즘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관광 자유이용권으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관광 패스라인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는 교육지원청과 농협, 농업경영인협회와 녹색 어머니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개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아침밥의 중요성을 담은 홍보물과 떡을 배부했습니다. 정읍시는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70년 136kg에서 지난해에는 65kg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4분의 1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두 가지 효과가 거두어지기를.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은 관광패스 하나로 교통서비스와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등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완주군은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면 삼례문화예술촌과 고산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하며 밀리터리파크와 고산 미소한호 등 14개 업소는 가격 할인을 해주는 관광 패스라인 시범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수군이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고등학생 7명과 중학생 8명 등 모두 15명으로 50만 원씩이 주어졌는데 장수군은 지난 1992년부터 30회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 지역 종교단체 봉사자와 시청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한화에너지 군산 공장의 후원으로 900상자의 김치를 만들어 관내 저소득 세대 9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도내 동부 산악 지역에 광역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에서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렵은 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예체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의 별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동화중학교 관악 오케스트라 등 예능 분야 5개 학교와 서해초등학교 농구 등 스포츠 분야 18개 학교를 각각 전북의 별로 선정하고 총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별 사업은 재능과 가능성이 뛰어남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초중학교 특기생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읍 시립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사랑과 희망의 뮤지컬이란 주제로 공연합니다. 군산 은파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세미 뮤지컬 각시마고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 전통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익산과 성남의 예술인이 함께하는 교류 전시회가 오늘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폐교된 남수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남원 수지 미술관이 모레부터 남원으로의 초대전을 엽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내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무주군은 모레 군청 후정에서 김장배추 팔아주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방송인 김차동 씨 초청 강연으로 진행되는 익산 시민대학이 오늘 송미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증문즉설 강연이 모레 도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전주대학교가 다음 달 11일까지 201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신편입생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이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